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월요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4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1.49% 상승하면서 2,401포인트 선으로 올라와 준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2.71%대 상승 나타내면서 770선에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모처럼 좀 담아냈던 하루였습니다. 2,666억 원대 매수 포지션을 취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935억 원, 기관은 2,055억 원대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개인만이 또 홀로 사들였습니다. 732억 원대 물량 담아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554억 원, 외국인은 98억 원대 물량 덜어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마감 동향 살펴보셨고요. 저희 1부를 함께 열어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일부 저희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먼저 나눌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제 필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독일어로 사냥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사냥꾼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냥꾼이 돼서 토끼같이 뭐 가볍고 빠른 종목이라든지 멧돼지처럼 이제 묵직한 종목을 사냥해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투자 전략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뭐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 상승하고 상한가 가는 종목은 있다. 이 종목들을 분석하는 게 제 첫 번째 전략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인데요. 과거를 알고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어떤 테마가 올라갈지 그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갈지가 좀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제 두 번째로 그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이 제 필살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분석을 통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공략인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하고 그리고 바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장 흐름에 또 맞춰서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어느 정도 이제 한 후에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하는 게 제 세 번째 전략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수익 전환할 수 있는 포트 구성인데요. 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특히 뭐 한 종목이 뭐 올라갈 것 같다 해서 이게 그 흔히 말하는 몰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비중 조절에 실패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내려갔을 때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고 이런 것들을 조절해 포트를 좀 조절을 해서 수익 나는 게 제 네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의 이렇게 4가지 전략을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전문가님께서 또 수익을 내주고 계시는데요. 톡방에 들어와 보시면 그 수익률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또 새로 입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예거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지난주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톡방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냈거든요. 일단은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수익률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수익을 내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제가 5월 달에 188% 수익률 냈고, 그리고 네. 6월 달에는 제가 현재 178% 가량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수익 냈던 종목, 좀 큰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휴림 로봇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에 방한을 하고 이제 월요일 그 전에 들어가서 월요일 날 수익 냈던 종목인데, 그래서 16.25%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냈고, 또 신화콘텍은 또 C타입 개발 소식에 그 전에 또 진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발 소식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제가 22.39% 이것도 물론 상한가 종목을 포착을 해서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캠시스도 이제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삼성전기, 테슬라, 전기트로 카메라 모듈, 이제 전량 수주로 이제 그 캠시스가 삼성전자의 좀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2002년도부터 계속 공급 중이라고 이제 공급 중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종목이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좀 빠졌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중간중간에 단타를 좀 치면서 한 종목으로 이제 4.35%, 뭐 5% 그리고 6.25% 총 3번 진입해서 15% 가량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네.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이제 한 종목을 계속 쳐다보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빠르게 접근해서 이제 그 움직임을 좀 잘 포착해서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신성홀딩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상한가를 바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종목은 뭘까 하다가 이제 분석한 결과 이제 샘표를 한번 노려보자 해서 샘표도 역시 한 13% 가량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최근에 무상증자로 이제 핫했던 공구먼 아시죠? 네. 공구먼도 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 종목도 들어가서 제가 10.31% 가량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범한 퓨얼셀 이것도 그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17일 날 상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그 상한가를 갔다 빠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네. 잘 포착을 해서 제가 그 3% 그리고 4.3% 뭐 단기로 한 7% 가량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의 이제 변동성 심해서 이제 따라오기가 좀 부담스러우실까봐 제가 방송 다음 날 또 앞타머 사이먼스 이제 또 폐암 진단 키트로 또 진입을 해서 죄다 종목들이 하락했었죠, 이날. 맞아요. 종목을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했고, 제가 보유 중인 종목들도 이제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도 폐암 진단 키트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조기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한데, 네네. 이게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폐암이라는 거는 이제 한 번 걸리면은 이제 말기까지 되면은 거의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는 이제 그런 그렇게 위험한 건데, 네. 이거를 진단 키트를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조기적 이제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이제 초반에 이제 암폐암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받을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7% 가량 수익을 냈고, 오늘도 뭐 한 23%까지 갔습니다. 네, 그 정도로 갔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 상황이 좋건 나쁘건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공구몬 같은 경우도 계속 갈 수 있어요. 7월 13일 날에 이게 권리락을 이제 행사를 하는데 무상증자가 이제 그때 발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싸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 보유 중에 있고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갔고, 저는 이거 7월 13일까지 이제 동향 살펴보면서 계속 그 이제 보유 중일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새로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이제 같이 저희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더 많은 이제 수익을 또 낼 수 있게끔 이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 수익률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하나씩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6월달 수익률 178% 가까이 내주신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문가에게서 5월 중반에 투입이 되셨었는데 그때 수익률까지 지금 합치면 거의 300%가 훨씬 넘는 수익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시장 상황 아시다시피 정말 좀 힘든 장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도 저희 톡방에서는 그래도 보유 중인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빨간불을 켜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고 나오시고 수익 인증도 함께 주셨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 상황 또 좋지 않지만 같이 좀 함께 하셔서 톡방에서 또 위로도 받으시고 같이 함께 또 수익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거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이제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일단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많은 종목들 전문가님께서도 신호 주셔서 같이 들어가고 수익 인증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당장 따라가도 이제 당장 따라가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일단 지켜보신 다음에 전문가님께서 또 어떻게 수익을 내주시는지 확인하시고 또 같이 천천히 따라하시면서 수익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7월달 장 또 이제 앞으로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7월달에 또 FOMC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코너 한번 이동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전반적인 시황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의 한 줄평부터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 반등은 진짜일까라고 물음표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또 모처럼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고 오늘 또 전문가님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월요일장도 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어요, 전문가님. 시장의 반등이 진짜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늘의 시장 반등은 진짜일까라고 한 줄평을 정리를 했었는데 네. 최근 파월 연준 그 의장이 상원의회 청문회에서 은행 시스템은 매우 강력하고 시장이 합리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시스템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음을 좀 시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하원 그 위에 청문회가 있었죠. 네, 또 그 하원에서도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강한 경제 성장이 이어질 거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또 최근 발언 등을 통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명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시장 일각에서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를 시사했다고 발언을 오해했었지만 당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 점은 가만 관련 강세를 보인 점을 네. 관련해서 이제 우려가 심화될 것 같지 않다. 뭐 이렇게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 시작 전에 이제 블러드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또 금리 인상 경계를 둔화시키겠지만 성장 추세를 좀 늦출 뿐이다. 이렇게 그 언급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언급을 좀 했고요. 더불어서 또 경제에 큰 침체가 아닌 온건한 침체가 있을 거라면서 시장 우려를 완화시키는 이제 발언들도 나와줬습니다. 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이제 시장 반응성이 이제 과도했다고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조금씩 매파적인 이제 반응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네. 또 이와 함께 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또 빠르게 완화되기 시작하면 연준 금리 인상 필요성이 더욱 줄어들 거라고 주장을 했고 덜 매파적인 내용을 좀 주장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을 거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자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 10일에 미시간대에서 발표했던 6월 미국 소비심리 예비치 확정치가 이제 확정치를 발표를 했었는데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율이었었는데 그 결과 12월 기대 그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수준이 5.3%를 유지하면서 예비치 5.4%에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지난달 3.0보다 소폭 상승한
3.1을 기록했는데 또 이 또한 예비치 3.3%에서 하향 조정하는 등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일부 완화가 되면서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날 비록 더 나아가서 좀 국제유가는 조금 상승했어요. 근데 최근 이란 원유 수출 증가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의 인도와 중국의 대규모 수입을 감안 공급 증가 이슈가 본격화가 되면서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또 곡물 가격 또한 비록 파종 면적이 좀 감소를 했는데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수확 전망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금속도 이제 재고가 감소를 좀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과도한 상승에 따른 매출이 좀 출회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일부 품목은 주간 단위로 2005년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인플레이션 완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이제 기대를 좀 높였기 때문에 현재 우려가 되는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통화 정책의 문제, 경기 침체의 문제가 이제 한 번에 해소되는 언급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시장 상황에 악재들을 한 번에 해소되는 이제 그런 시원한 모습이 나와서 뉴욕 증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최근 이제 급등에 위한 이제 반발 매수 세력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상승을 했다. 저는 그래서 이번이 상승의 기회이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는 또 이번에 상승이 또 앞으로 또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확인해 주셨는데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 이벤트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시황 이야기도 전해주실까요? 네, 비슷한 내용들인데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는 시점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또 한 번 더 겹쳐졌죠. 자, 그래서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난주 뉴욕 증시가 12월 인플레이션 확정치 예비치가 이제 하향되고 또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비치가 또 하향이 되는 모습을 또 보였었습니다. 또 10개월간 3.1 예비치가 5년 인플레이션 예비치가 3.3에서 3.1로 떨어지면서 10개월간 범위인 2.9%에서 3.1% 안에 수준으로 좀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패드의 대표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가 드루이스 연준 총재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하는 입장을 좀 밝히면서 완화적 발언들이 나오고 패드가 7월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확률이 93.3%에서 83.8%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또 이어졌습니다. 또 미국 대형 은행들이 이제 금융 건전성을 심사하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실시를 했었는데 네. 실업률 10% 상승 그리고 GDP 3.5% 감소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 40% 폭락 그리고 주택 가격 28.5% 폭락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5% 폭락 등의 이제 상황을 가정을 했었는데 주요 은행들이 최악의 경기 침체가 와도 가계와 기업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 갖춰져 있다고 좀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은행주들이 또 이런 소식들로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증시에 힘을 좀 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같이 줄어들고 생각보다 시장 상황이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을 거다라고 좀 해석이 되면서 시장 상황 상승을 좀 견인을 했지만 아직도 원달러 환율이 1290원대에서 이제 84원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최근 급등에 비하면 괜찮은 수치지만 이제 아직도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다라는 점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국채금리 아직도 2년물 이상은 죄다 심리 지지 저항선이 3%대를 이미 상승 3%대를 아직도 웃돌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시장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다. 아직 안정화는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증시 상승은 일시적일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이번 주에 또 예정이 돼 있는 미국 GDP 확정치 발표가 있죠. 또 그리고 개인 소득, 개인 소비 지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그 인플레이션과 경기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이제 악재를 어느 정도 해소될 만한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 그럼 더욱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겠고 더욱 좀 안정화를 보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오펙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또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 또한 이제 호재가 나와준다면 유가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성장주, 기술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이끌 수도 있으니까 그 결과에 집중해서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전반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여러 가지들 발표도 앞두고 있고 일단 시장 상황 또 어떻게 우리 국내 주식에도 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또 이번 주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거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있죠.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이제 바로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전문가님 또 계속해서 톡방에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꾸준하게 주고 계셔서 많은 분들 수익을 계속해서 좀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인증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상한가만 이제 골라 잡아서 주시는 그런 전문가다라고 톡방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 오고 가는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서 종목 신호들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또 어떤 종목들이 갈지 굉장히 또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또 하기에는 좀 어렵고 애매한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또 어떻게 시장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6월달 수익률 시장 상황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도 저희 수익률은 178%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일단 들어오셔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 또 오늘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낸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시죠. 네,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한번 정리해보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네, 가스텔 바작입니다. 골프 편집숍 DWF를 이제 론칭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을 나타내는데요. 오늘 마무리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5.31%대 상승을 가져갔네요. 7,380원 선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가스텔 바작 백화점에 가면 많이 보이는 브랜드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가스텔 바작은 패션 그룹 형지로부터 가스텔 바작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이 되면서 설립된 업체로 골프 의류 그리고 골프 용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점퍼 그리고 스웨터, 바지, 크룻 등의 골프 스포츠를 즐길 때 입을 수 있는 골프 의류 및 캐디백 그리고 보스턴백, 파우치백, 그리고 모자, 양말, 신발 등이 다양한 골프 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골프 편집숍 DWF 론칭 소식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브랜드 가스텔 바작이 다양한 골프 의류 및 골프 용품을 한데 모은 편집숍 DWF를 좀 론칭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첫 스타트를 끄는 편집숍 DWF 1호점은 대구 복무점으로 이제 될 것 같고 7월 중에 서구 도곡동에 2호점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 편집숍은 또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제 전개가 됐고 가스텔 바작은 DWF의 자사 브랜드를 비롯해서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블랙 클로버와 동형적 디자인이 특징인
댄스 위더 드래곤을 전면 내세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또 향후에 DWF의 샤프트 그리고 퍼터 그리고 외지 등도 이제 프리미엄 라인으로 선보이고 골프 품목도 점차 늘려 나가면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는 이제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한데요. 이게 그 코로나로 부진한 모습을 좀 이어갔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스텔 바자. 일단 근데 가스텔 바자는 이제 기관이 좀 관심이 없어하는 종목이에요. 기관이 이제 좀 투자를 안 하고 이제 거래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이고 보시다시피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하락한 부분은 이제 코로나죠. 3월달 정도 코로나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좀 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니라 이제 반발 매수 세력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살짝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이제 20년도 한 12월쯤 이때 한번 급등을 했었죠. 이때가 21년 신규 캐주얼 브랜드 런칭에 따른 이제 온라인 매출 확대 기대감으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밖에 못 나가더라도 쇼핑은 즐겨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 쪽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영업이익 부분을 이제 매출을 좀 채워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년도 보시면은 21년도 5월쯤 자, 이때도 한번 상승을 보였었는데, 자, 5월 달에 이제 이 상승을 보인 거는 이제 한국콜마 패션 화장품 출시 관련 전략적 제휴 협약 소식에 또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때 9월 달쯤도 한번 상승을 보였죠. 자, 9월 1일 때, 자, 이때쯤이겠죠? 네. 이때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네, 이때입니다. 미국 법인 설립 및 그리고 아마존 입정 등 이제 북미 골프웨어 시장 공략 소식에 또 상승을 했고 이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좀 확장해 나가는 모습도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또 하락을 보였죠. 이렇게 그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코로나 때도 이제 4인 제한이 있었을 때도 이제 골프는 이제 좀 사람이 이제 제한에 돼서 이제 네네. 활동을 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종목보다는 좀 견조하게 좀 버텨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 하락된 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시장 상황의 악재, 그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골프 그 글로벌적으로 이제 골프웨어가 이제 진출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기관이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보면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안전하게 나중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가스텔 바작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뭐 골프 즐기시는 분들 점점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스텔 바작과 관련해서 또 차트 흐름도 봐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종목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에서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입니다. 오늘 드디어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발표를 앞두고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6% 일단은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22,850원 선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인데요. 전기세도 뭐 오른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정말 한국전력부터 한번 또 봐주실까요? 일단 한국전력은 국내 발전 및 송전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으로 뭐 전기 판매, 그리고 원자력 발전, 그리고 화력 발전, 기타 발전소, 뭐 설계 및 정비 사업 등을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선 독점적 시장 점유율로 이제 안정적인 기반을 좀 갖추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화력, 원자력, 수력 등의 발전 사업과 종속 회사를 통해서 뭐 유연탄이라든지 뭐 우라늄 등의 자원 개발 사업 등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이제 진행 중이고요. 오늘은 뭐 전기요금 조정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였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제 그 경제부총리 겸 이제 재정부 장관이 이제 전기요금을 더 이상 그 미룰 수 없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또 한국전력은 앞서 정부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등 내역 등을 이제 제출을 했고 최대 인상폭이 1kW 와트시 3원을 올리자고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여부 및 또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었는데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검토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발표 시점이 좀 연장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또 한전요금이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한전이 산정해서 정부에 제출한 조정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33원 가량인데 이는 좀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 단가를 33원 올려야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고. 또 연료 조정 단가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또 킬로와트시당 최대 이제 3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3원 그리고 최대 연간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또 한전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올해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 7,869원의 적자를 냈고 그리고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조정 단가는 이제 인상이 될 거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이것도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네,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최근 들어서 좀 집중을 받고 있는데 기관도 이제 많이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은 뭐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는 뭐 원달러 환율 때문에 관심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차트를 보시면은. 또 20년도에 보시면은 자 20년도 이제 움직임 보면은 이게 유가 하락 수혜를 또 받았었고 또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및 저평가 매력 부각 등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였었습니다. 또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이익 완전성 확보 분석 등의 또 강세를 이렇게 보였던 적도 있었고. 또 이렇게 가다가 21년도부터 또 대부분 전기요금 인상 소식으로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 뭐 하락된다, 뭐 연기가 된다 이런 소식으로 하락 등락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말씀드렸듯이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 연기 그리고 전기요금 뭐 인상 최소화 등의 하락을 또 했던 모습이었었는데 자 오늘 전기요금 조정과 발표를 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전일 날에 이제 금요일 날에는 이제 큰 상승세를 보였었지만 이것도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이 정도 이제 좀 미미하게 좀 올린다고 해서 이제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구를 가진 이제 투자자분들도 있어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전기요금 한국전력에 대한 이제 시총이 굉장히 크죠. 시총이 굉장히 큰데 무거운 종목이라서 이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큰 움직임 없고 이제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또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것 또한 좀 안전하게 좀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 상황 좀 살펴보면서 좀 매수 매도 타점만 잘 노린다면은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전력까지 체크 맞춰주셨습니다. 일단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FDA 이제 패스트트랙 신청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역시나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도 오늘 1%대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1.10% 올랐고요. 23,050원에 마무리하고 나온 상황이었네요. 일단은 원숭이 두창이 생각보다 또 전염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좀 퍼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바이오가 뭐 치료제를 만드는 것 같네요. 현대바이오 어떤 회사인가요, 전문가님? 일단 현대바이오는 피부용 비타민 C 식물질인 비타브리드를 원료로 한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약모제 등을 제조 그리고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바이오 약모제 및 화장품이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18년 6월부터 바이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제품의 자체 생산을 좀 중단을 했고 또 미국 현지 법인이 협력사를 통해서 상품을 공급받아서 납품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오늘 원숭이 도창 치료제로 뭐 FDA 패스트 트랙 신청 결정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나와 있는데 현대바이오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를 위해서 먹는 항바이러스제로 개발한 이제 CP 코로나 그 COV 03을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미국 시작품의 그 패스트 트랙을 신청하기로 결정을 했다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코로나에서 쓰던 거를 원숭이 두창으로 쓴다. 이거를 좀 그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CP 그 COV03의 주성분인 니클로사마이드가 원숭이 도창 바이러스 효능에 탁월하다는 학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향후에는 현대바이오가 FDA에 CP 그 COV03의 동물 실험 결과 등 관련 제출하겠다는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차트를 좀 보자면 네. 그 20년도 12월 이때부터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때 뭐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대주주 CM팜 코로나19 치료제 효능 입증 소식에 뭐 상한가로 좀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뭐 코로나 경구제 치료제 임상 이상 진입을 위한 임상 대행 계약 체결도 이제 상승에 좀 도움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부 코로나19 치료 백신 개발 지원 그 소식 속 이제 경구 치료제 개발 부각이 또 급등을 했고 또 그 경구용 치료제가 효력 확인이 되면서도 이제 또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코로나가 개발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만 좀 엔데믹이 좀 다가오고 있죠. 자, 엔데믹이 다가오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코로나에서 원숭이 두창으로 좀 갈아타는 모습이라고 할까? 쉽게 말해서 좀 갈아탄다고 하죠. 이제 네네. 코로나에서 이제 원숭이 두창으로 이제 돈을 벌겠다라는 심보로 나와줬는데 또 최근 들어서 또 코로나19 또 치료제가 또 개발이 됐습니다. 또 개발을 했는데 이제 그걸로도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원숭이 두창으로 손을 뻗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숭이 두창 지금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코로나만큼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길게 봐야 한 6개월 또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6개월 동안에는 이제 원숭이 두창에 관련해서는 이제 좀 많이 죽지 않을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 원숭이 두창에 가지고 있다는 이제 투자자분들은 좀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현대바이오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만큼은 그래도 길게 좀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한 종목들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리를 좀 슬슬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혹시나 보유 중인 분들 중에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역시나 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진단을 해 주실 예정이니까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입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만 또 이러한 이야기들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TS 인베스트먼트 올라와 있습니다. 투자사 이제 구글 공식 파트너 선정 소식에 또 상승을 가져갔네요. 일단 마감 상황 역시나 살펴보시죠. 네, 오늘 9.35%대 상승 가져갔습니다. 2,925원 마무리하고 나온 상황이네요. 네, TS 인베스트먼트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TS 인베스트먼트는 창업자 및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그리고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쉽게 말해서 창업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슈는 뭐 투자사 이제 구글 공식 파트너 선정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에드엑스가 구글 공식 인증 퍼블리싱 파트너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TS 인베스트먼트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지난 2016년도 네이버, 삼성전자, 넥슨 등 IT 출신 전문 인력들이 모여서 창업한 에드테크 기업의 에드엑스는 이번 GCPP 선정으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활용 가능한 구글 파트너 배지를 이제 부여를 받게 됐습니다. 네. 구글은 올해까지 57개 글로벌 기업을 GCPP로 이제 선정한 바가 좀 있는데 TS 인베스트먼트는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등과 에드엑스 80억 원 규모 시리즈 C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관련주로 묶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공구몬 무상증자 소식으로 뭐 최대 그 2대주주라고 이제 선정이 되면 발표가 되면서 TS 인베스트먼트가 좀 상한가를 많이 갔었죠. 그래서 이제 또 웃긴 게 또 그 전에 또 많이 상승세를 보였던 게 크랩포톤에도 또 지분이 있어요. 그 지분이 있습니다. 크랩포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회사죠. 이렇게 그 잘 찾아다니는 거죠. 잘 찾아다니는 거죠. 뭐 크랩포톤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돈이 될 만한 거를 잘 쫓아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것도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TS 인베스트먼트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20년도 한 10월 달 정도에 이때 이제 그 상한가를 한번 갔었습니다. 이때 크랩포톤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크랩포톤 장외 그 시가총액 급증 그리고 투자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또 크랩포톤으로 이제 상한가를 갔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한 2월까지 그 등락을 했던 거는 이제 크랩포톤 관련주로 좀 이제 급등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때 이후에 21년도 한 4월 달에 이때도 한번 크게 나왔죠. 이때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이제 기업이 주목받지 못하겠다 싶을 때 한번 이게 나와준 거죠, 무상증자가. 그래서 한 번 더 상승세를 보였고 너무 많이 상승이 돼서 이로 인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또한 나와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가상화폐 또 이제 투자를 좀 해놨는데 가상화폐 움직임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움직였다. 그리고 가상화폐가 떨어지면서 좀 시장 상황도 악화되면서 이제 같이 겸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최근에 그 이렇게 상승세 보였던 이때 있죠. 이때 말씀드렸듯이 공구먼으로 이제 주목받고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자 구글 공식 파트너 선정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지가 또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잘 선정을 한다는 것은 이제 투자 회사를 좀 잘 선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쉬운 점은 이제 기관이 아직까지는 관심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창수사라서 이제 관심은 보이지 않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소식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저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 종목도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TS 인베스트먼트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역시나 돈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잘 쫓는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또 기관이 좀 관심이 없는 상태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네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께서 또 이러한 이야기들 또 톡방에서도 같이 해주시니까 함께 나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정도만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포인트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핀 파운드리 사업 성과 기대감의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역시나 오늘 마무리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5.25%대 오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2,605원에 마무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포인트 엔지니어링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가요, 전문가님? 일단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또 뭐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공정 장비의 핵심 부품을 제작, 가공 및 표면 처리를 중점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루미늄 금속을 이용한 표면 처리 응용 기술 개발로 이제 방열 문제를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LED 금속 기판을 개발하고 또 LED 시장에서도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요 제품으로는 디스플레이 CVD 챔버 내 부품이 디퓨저 그리고 뭐 서스셉서 그리고 섀도우 프레임 등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또 핀파워리 사업 성과 기대감에 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 포인트 엔지니어링이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부품이 마이크로핀과 마이크로 소켓을 개발했는데 마이크로핀은 웨이퍼를 테스트를 할 때 쓰이는 이제 프로브 카드에 적용이 되면서 되고 마이크로 소켓은 패키징된 칩을 테스트를 할 때 적용이 되고 또 제품은 양극산화막 몰드로 생산되는 점에서 기존 제품과 다른데 이 방식은 높은 주파수 및
협피지 제품에 적합하고 또 제조 공정을 좀 단순화시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마이크로 그 핀 제품은 또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국내 프로브 카드 업체와 협력해서 양산 승인 절차를 좀 진행 중이고 있고, 마이크로소켓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또 테스트 중인데 그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부진한 상황이나 신규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이제 주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빠르게 차트를 보고 넘어갈게요. 네. 포인트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네, 이때 거래량 많이 터져 나왔을 때 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었죠. 상한가는 아니고 한 22%가량 이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네. 이때 반도체 장비 부품 코팅 사업 진출 기대감에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 최근 들어 또 21년도 한 5월 달 이때도 좀 상승을 보였었는데, 11일 날 정도에 네. 이때쯤이겠죠? 그 양극산화 기술 적용, 그 프로핀 제작을 이때 했습니다. 이때 8월 초 대량 양산 소식 등에 이제 그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11월 달에 이때도 또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때는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미국 반도체 투자 결정 기대감 및 반도체 수출 호조,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로 좀 묶이면서 상승세를 보였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5월 달을 보면은 이것도 반도체 그 칩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5월 2일 이때 반도체 마이크로핀 12배 이상 효율 신기술 개발 소식에 상승을 했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말씀드렸듯이 모든 종목 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 거 시장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 지금 파란불 켜져 있다고 좀 이제 낙심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때도 이제 보시면은 이때도 이제 급락하면서 다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때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으로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이걸로 뭐 건물 올리신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때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이제 대외적인 이슈로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슈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이 오늘부터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반등할 수 있으니까 조금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기다리면서, 또 그 이 종목은 좀 핀 파운드리 이제 사업 기대감으로 이제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말고도 이제 뭐 이 종목도 그렇고 이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밑에 QR 코드 찍으시고 하단에 노란 톡방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좋아질 때 나도 수익 낼 수 있겠지만 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네요.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끝내기 전에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단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바로 촬영하신 다음에 톡방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 톡방에다가 이제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신 후에 나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일단 내일부터 전문가님께서 또 어떻게 수익을 내주시는지 한번 직접 두 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톡방에서는 6월달 수익률 178% 가까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침해를 통해서 또 미리 많은 종목들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길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이러한 종목들 신호를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내일부터 전문가님께서 또 종목에 대한 신호는 오로지 톡방에서만 주시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같이 또 수익률 올리시고 수익 인증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또 오늘 현재 본방 인증을 톡방에서 같이 해주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팬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또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쉰 후에 8시에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